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높은 주거 비율로 영상 산업이 아니라 아파트 개발 사업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았던 상동 영상산업단지가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부천시와 GS 컨소시엄 간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요. 사업 취소설까지도 나돌았지만 현재는 GS 컨소시엄이 이 부천시의 요구대로 지난 연말까지 변경 계획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부천시 의회는 그 변경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초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히 얘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과 광래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갈등 문제는 저희가 뭐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박 의원님, 네. 이 상동영상단지 사업에서 가장 갈등이 됐던 핵심을 먼저 좀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동안에 처음에 시행사에서 제시했던 사업계획안이 환경영향평가로 인하여 주거단지를 이주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주거단지 이전은 단순한 단지 이전뿐이 아니라 레이아웃 전체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한들을 좀 완화하는 조건을 시에 요구했고 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계속 답보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지난 1년간의 진척만으로 봐도 뭔가 좀 전개된 상황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런데 곽 의원님, 보통 이게 주거 비율 논란 때문에 이 시간이 지체됐다고 보기에는 더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핵심은 주거 비율은 아니었고요. 그때 한참 초반에 이제 진행이 될 때 주거 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5,500세대로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조정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소폭 줄였던 거기 때문에 지금 핵심의 내용은 주거 비율보다는 실제로 아까 박찬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그 외곽 순환도로 옆에 있는 주거에 대한 소음이 문제가 되니 그 주거를 이전 배치해라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평가 결과가 나오니 그 민간 사업자 GS 컨소시엄은 그렇게 사업을 뭔가 변경할 때는 우리한테도 뭔가 이익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다. 지금은 용적률도 좀 높여달라, 용도도 변경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좁게 가서 그거를 이전하려면 위로 올라가게 해달라는 게 민간 사업자의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금 주거도 비율도 많다고 하는 게 아우성인데 여기서 주거를 또 올리고 더 뭔가 너에게 뭔가 그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당초 공모회 때 제안했던 그 내용대로 그냥 유지한 채로 뭔가의 계획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고 그 논란의 여지의 마지막이 된 게 지난 2023년 12월 31일 날 GS 컨소시엄이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하고 어차피 아무리 지지부진했던 그 논의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발전적인 게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GS 컨소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시에서 내린 수용안, 그 공모 때 제안한 그 내용 정도는 우리가 유지한 채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어쨌든 변경안이 왔으니 시에서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아까 말씀하신 1년에 지지한 그런 지지부진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2019년도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이미 5년차 사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과 부천시의 입장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의회의 입장도 매우 다르고 제가 이 인터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 시의 입장은 어떠냐면 대규모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난 1년에 대한 지지부진함은 불가피하고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라는 입장이 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시민들이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좋다. 그럼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소통을 해주거나 지금 이러이러한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불가피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준다거나 시민들에게 공고히 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그 지지부진한 것들이 아니라 인정을 했을 텐데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고 어떤 입장도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장덕천 시장에서 조용희 시장까지 넘어오는 민선 7기와 8기 넘어오는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시장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시장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들을 자꾸 표명을 하니 그럼 시장의 입장을 결정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그 세월이 더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향이다라는 정도라도 서로가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1절 들으신 게 없으신가요? 네,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예. 세대를 조금 더 줄여서 가급적 시의 요구를 모두 다 받아들였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사업계획 자체나 그 내부적인 것들, 세부적인 것들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것은 지금까지의 방이 맞습니다. 광래경 의원 지적대로 저희가 2022년에 9대 의회를 시작하고 제가 부서의 첫 번째 한 질문이 영상단지는 금기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영상단지 이야기만 하면 심지어 저는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단지 이야기만 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라는 늘 그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실제로 들여다보면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요구를 받을 수 없고 사업자는 자신들의 사업성을 보장해 달라. 시는 우리의 공공성을 침해받을 수 없다. 이런 서로 상반되는 입장만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년 거의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의회가 바뀌고 나서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변경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변경할 건지에 대한 것도 아직은 오픈하지 않습니다. 1월 중에 의회에 보고할 거라는 계획만 가지고 있어서 1월 중 의회 보고를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아, 의회에서는 요구를 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난번 본회의 때도 이제 의원의 그런 질문이 있었고 시장이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달 중에 들어볼 수 있는 상황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고민했던 내용들 앞에 좀 길게 얘기해 주셨지만 들어오고 나면 그 들어온 것들을 기반해서 올해는 좀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변경안이어야 될까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일단은 아까 뭐 박찬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에서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GS 컨소시엄이 뭐 수용하겠다. 용적률 변경이나 용도 변경이나 뭐 세대수나 그런 부분도 축소해서 한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아파트가 5,000세대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900세대고요. 그러면은 5,900세대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웹툰 융합센터가 개관을 했는데 이미 이제 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도 100세대예요. 99세대거든요. 그러니까 6,000세대입니다. 대규모 아주 신도시급의 아파트 단지라고 하도 과언이 아닌 것인데 그렇다면 주거는 주거대로 그렇다 쳐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는 그 안에 부천시에 내어낸 내용이 이미 5년 전의 이야기예요. 5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시에 필요한지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해서 부천시가 총망라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또다시 온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천시의 입장을 또 발표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부천시가 저는 1월에 발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31일자로 GS 컨소시엄이 방향을 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내용을 그냥 낼 수가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부천시가 또 검토해야 되는 그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테고 그 시간을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신중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신중한 것은 무척 환영합니다만 신중한 거에 앞서서 분명하게 발표할 것들과 분명하게 할 것들은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고히 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GS 컨소시엄에다가 이제 변경 계획안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부천시도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재검토를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우려하시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원점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 사업이든 원점 재검토의 필요성은 늘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미 사업의 파트너가 있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있고 그들이 그들의 계획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논의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원점 재검토에 준하는 처음부터 다시 이 사업을 들여다볼 만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적하는 대로 영상문화단지라는 말에 영상이 어느 범위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18년, 19년, 21년에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체득하고 나서도 벌써 2년, 3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의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지 자체를 융복합 단지로 문화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기본 철학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보다는 예. 사업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 정도가 조금 더 적합한 용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쨌든 이게 재검토에 대한 생각과 우려가 두 분 다 굉장히 있죠. 짙게 네네.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부천시가 갖고 있는 개발 방향은 뭔가요? 지금 이제 과거에 비교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갖고 있는 부천시의 방향은 뭔가요? 이건 박찬희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부천시가 좁은 면적에 예. 아주 답답한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 좁은 공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공간복지라는 개념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괄건축가를 영입해서 부천시의 아웃라인을 조금 더 지금과는 다른 구상을 예.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다른 개발을 하는 곳에 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상문화단지는 오롯이 우리 시의 몫이거든요. 예. 정부기관의 도움이 필요 없고 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얼마나 그 시장, 민선 8기 시장 그리고 9대 의회의 철학을 녹여낼 수 있는지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지지부진하다는 계속 지적을 받았던 이유는 광예경 의원 지적한 대로 소통이 정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민하고 있다는 소통만이라도 해주면 이런 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통이라도 충분히 이루어지면 같이 검토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같이 지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표명하고요. 부천시의 개발 방향은 조금 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서 좀 지금과는 다른,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는 달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부천시가 검토를 거친 후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의회와 이제 또 서로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 동의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건 좀 가정입니다. 지금 너무 지난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 재수정을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면 재수정이나 검토라는 수준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검토는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요. 수정은 아예 바꿔야 되거든요. 전면 재수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영상문화산업이라는 이 분야는 그때 EBS의 어떤 뭐라고 하죠? 스튜디오가 들어오고 또 뭐 마블, 소니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금 마블, 소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EBS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는 게 어떤 영향으로 여기에 영상문화단지를 담아낼 수 있는지 저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미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미 넷플릭스로 모든 그런 시대의 영화나 음악 모든 게 다 가능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있지도 않았던 그 방식이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됐고 제일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고 제일 많이 변화하는 곳에 아직도 5년 전에 그 지지부진한 사업 계획을 다시 공모제한 때 했던 것으로 들어온다면 의회에서는 아마 수용하기 힘들 것이고요. 그 5년 전에 지금이 5년 전이잖아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마 저는 10년 이내에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15년 전 사업을 우리가 이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내용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변화에는 어떤 프로그램성의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 영상문화단지에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유치해서 어떤 과닭으로 잡을 것인지 더 거시적인 그림으로 들어와야지만 수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의회가 지금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뭐 다수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다수이지만 지금 다수라고 해서 그 정당성을 가지고 의결되는 이런 내용들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분명히 내용에 대한 전면 재수정을 들고 들어와야지만 의회에서의 그런 과정도 시민들의 공감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부천시와 또 조영익 시장에게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또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시정연구원이 그래서 또 필요한 게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의회에서 하셨다고 네, 해요. 네. 조영익 시장께서 곽 의원님께서는 이거 설득력 있다고 보시나요? 없지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시정연구원이 필요 없어서 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장덕천 시장이 이걸 결정했을 때는 어떤 시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시 자체적인 어떤 연구 용역과 그 전에 이미 세워진 장기발전 계획이라는 것과 우리가 즉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1998년도에 원혜영 시장님께서 만들어 놓은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세워놓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부터 향후 10년까지의 미래를 계속 계획을 합니다. 그 해마다 당해년도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포함들이 퇴직 공무원들의 내노란 공무원들, 전문가 집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게 거의 시정연구원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은 지금 하는 이런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근거의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그건 단서는 되지만 이런 거시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역이나 사업들이나 장기발전 계획에서 계속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정연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시정연구원이 필요한 거에 대한 얘기는 시정연구원대로 하고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리고 더 근거가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연구 영역이나 이런 전문가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더 단단히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일단 뭐 견해가 분명히 뚜렷하게 달랐기 때문에 제가 네. 질문을 따로 네, 드렸던 네, 것이고요. 예. 박 의원님, 지금 네. 이제 의회의 변경 계획안을 부천시가 공유를 하게 되면 네. 뭐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올해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안에서 좀 듣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올해 꼭 보셔야 할까요? 아, 예. 저는 일단 그 예. 질문부터, 그러니까 그 부지가 원래는 분할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통합 개발로 다시 그걸 바꾸는데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결정을 하고 그 안에 어떤 걸 앉힐 것이냐,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권희경 의원은 19년부터라고 하셨는데 이제 21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 2년하고 조금 지났어요. 3월이 되면 3년이 되는데 3년의 노력으로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환경영향평가상 주거지역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변수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롯이 걸린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은. 그러니까 영상단지의 내용에 집중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이 아니고 전체적인 윤곽을 짜는 데 필요했던 시간이 3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는 건 훨씬 더 오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지적하던 그 안에 들어오는 어떻게 안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처음에 마블 이야기했다가 마블은 이제 들어오지 않기로 결정이 됐고요. 소니나 EBS 스튜디오, 체험 스튜디오 하나로 어떻게 이 영상문화단지라는 말을 대표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었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내부 문제를 내부에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그것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문제에 대한 검토를 올해까지 달라는 거는 빨리 할 수 있으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빨리 결정할 문제나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 두 분께 짧게 대답 여쭤볼게요. 이게 미래를 위해서 차라리 유보지로 남겨놓는 게 어떻겠냐라는 시선도 저는 이제 들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유보지를 남겨놓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예. 나중에도 먹거리는 분명히 필요할 예. 텐데 그리고 그러려면은 더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도 지금 방향 설정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려면 뭔가를 예.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더 좋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예. 국민의힘과 잘 의회 내에서 협치해서 최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역시 정치인다운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부동산 경기 문제, 또 정치권과 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도 또 다시 들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놓치지 않고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